자, 이제 2교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로그인 폼 다 만들어서 로그인 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이 폼에서 우리가 입력하고 입력받은 값을 기반으로 이제 실제 기능이 실행되는 건 두 로그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으니까 그냥 실행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얘가 이걸로 나오고 있어요. 리절트 데이터.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거 안 보여줄 거잖아요. 이건 개발자용이었고 실제로 사용자들한테 보여줄 화면을 만들어 줘야겠죠. 근데 두 로그인이 실행이 됐대요. 얘가 실행이 됐대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되고 나서 로그인 되었습니다 라고 JSP 하나 보여줘야 되나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냥 간단하게 알림창 같은 거 하나 띄워주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알림창 띄워주고, 그리고 나서 로그인이니까 메인 페이지로 돌려주는 게 제일 깔끔하겠네요. 그쵸? 그거를 좀 해볼 건데, 자, 얘는 리스폰스 바디가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두 로그인. 얘가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이 리스폰스 바디가 하는 역할. 응답하는 화면 보여주겠다. 뭘로? 얘로. 그게 리스폰스 바디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JSP를 보여주기 위해, 얘를 보여주기 위해 메서드 만든 거에는 리스폰스 바디가 없죠. 왜? 얘는 JSP가 보여주는 애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 메서드가 직접 응답 화면을 보여주는 애가 아니에요. 얘는 이 안에서 뭔가 하고 JSP한테 일을 넘길 거예요. 네가 사용자한테 보여줘 라고.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JSP들은 그냥 공통으로 다 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뷰, 보여지는 화면. 이 뷰를 구성하는 언어로 우리가 JSP를 활용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 뷰, JSP 말고도 이 뷰단을 만들 수 있는 언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많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 이제 좀 잘 나가는 회사들은 JSP를 안 써요. 얘는 이제 자바 서블리 페이지, 자바 서버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 얘를 잘 안 쓰는 추세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SI는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과정에 JSP를 사용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SI 기준으로 보면 다른 것보다 JSP로 뷰를 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항상 좀 느려요. SI가 발전이, 새로운 언어가 나오고 이 언어가 너무 좋아, JSP를 대체하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적용시키는 데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거를 다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얘도 알고 쟤도 알면 다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우리는 아마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SI 쪽으로 들어가게 되실 거니까 JSP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들 안 쓰는 추세라고는 해도 서비스나 솔루션 쪽에서도 JSP를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고 JSP가 기반이에요. 기초가 될 거예요. 얘를 잘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되면 이 이후에 리액트라든가 앵귤러 이런 것들로 넘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JSP를 쓰고 있는 건데, 어쨌든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있고 안 붙어있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꽤나 큰 차이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서. 자, 그럼 두 로그인이 실행이 됐대요. 우리는 JSP를 통해서 화면을 보여줘야 되나요? 그럴 필요 없다 그랬죠? 그럼 얘가 응답해도 되겠네요. JSP 보여줄 거 아니니까. 그럼 여기서 응답할 때 리절트 데이터 이걸로 돼 있어서 지금 리턴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화면에 이런 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스크립트 언어로 바꿔서 알림창 띄우고 히스토리백이나 이런 거 넣어준다면 되겠죠?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유틸리티에도 있고 RQ에도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간단한 퀴즈. 얘네들 바꿀 건데, 자, 왜 안 돼? 유틸리티 점
이렇게 쓴다 1번. 여긴 지금 당장 RQ 객체를 만들어 놓은 게 없기는 한데, 얘는 뭐 RQ가 없으니까 하긴 고민할 필요가 딱히 없네. RQ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RQ에 이거 쓴다. (2번)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뭘 써야 될 것 같아요? RQ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RQ는 우리 여기서 만드는 이 방식으로 만약에 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누굴 써야 돼요? 이 두 개가 분명히 하는 행동이 좀 다른 거를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죠? 얘는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 리턴 타입이 스트링으로 바뀔 거고요. 왜냐면 이제 더 이상 리절트 데이터로 보여주면 안 되니까 스트링으로 바뀔 건데, RQ에 있는 애는 리턴을 해주나요? 안 해주죠. 메서드 실행됐대요. 끝나잖아요 그러면. 근데 얘는 리턴을 뭔가 해야 되죠. 이 메서드가 끝나려면 리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쓰는 게 맞아요. 자, 이거 좀 복잡하게 얽혀있고 이해하기 꽤나 힘든 부분인데, 이 흐름, 이 차이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JS 히스토리 백으로 처리해버리면 되는데, 여기 리절트 코드 같은 거는 이제 넘겨줄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리면 되는 거고, 그럼 로그인 되어 있는 경우, 아이디 입력 안 한 경우, 비밀번호 입력 안 한 경우 이런 거 보여주고 돌려버리겠죠, 히스토리 백으로.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인 경우 이것도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고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돌려버려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실제로 성공을 했다 그러면 히스토리 백으로 돌려버리면 다시 로그인 폼으로 갈 거잖아요. 성공을 했으면 메인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얘는 유틸리티에 JS 리플레이스 얘를 활용을 할 거고요. 이만큼을 여기가 아니지, 앞에다가 넣어줄 거고, 이 자리에 메인으로 가라 넣어줄 겁니다. 얘가 하나 사라져야 되고.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했던 방식이에요. 우리 이걸 어디서 했냐면 딜리트나 모디파이 쪽에서 했어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잘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다시 로그인으로 가봐서 여기 테스트 1 비밀번호 입력 안 했대요. 아,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구나. 로그아웃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로그 아웃. 비밀번호 입력 안 했을 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확인하면 히스토리 백 돌려버릴 거니까 로그인 폼으로 올 거고, 그러니까 이전으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이것도 남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얘를 비밀번호를 틀려볼게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기로 돌아오는 거고, 아이디를 한번 입력을 안 해봅시다.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없는 아이디를 했을 때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입니다. 히스토리 백. 실제로 로그인이 성공을 했다. 유저일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돌아오는 것까지 잘 됐어요. 이러면 이제 로그인 처리는 깔끔하게 다 끝을 낸 거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끊고 갈까? 한번 커밋을 하고 가죠.
로그인 처리까지 했고, 이제 건드려야 될 부분은 이런 거가 되겠죠. 로그인하고 메인으로 왔는데 또 로그인이래요. 이런 거 심지어 들어갈 수도 있고. 서버 껐구나. 저런 거는 좀 치명적인 문제죠. 실제로 로그인이 되지는 않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로그아웃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그 어디에도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이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처리를 좀 해줄 건데, 지금 저 로그인 버튼이 나오고 있는 곳이 head.jsp란 말이에요. 여기서 만들어 준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조건 처리하는 거 해봤죠? 얘를 cif 깨진 거 없지? cif로 처리를 할 건데, 안에 테스트, 여기에는 일단 자바 문법을 통해서 뭔가 들어와야 되니까 EL까지 열어주도록 하고, 이게 빠졌구나. 자, 이 안에 뭘로 검증하면 돼요? 지금 로그인 했나 안 했나 누가 알아요? 누가 알죠? 우리 프로그램에서 현재 로그인 했나 안 했나? 얘가 알지 않아요? RQ가? 얘가 알고 있죠. 이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에 값이 들어있으면 로그인을 한 거고, 얘가 0이면 로그인을 안 한 거고, 그쵸? 근데 RQ 객체는 언제 만들어져요? 그럼 프로그램 실행하면 인터셉터가 만들 거잖아요. 프로그램 실행하고 어떤 요청이 들어왔으면, 그쵸?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건 사용자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사용자가 메인 페이지를 보겠다라고 요청을 보냈대요. 요청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미 RQ 객체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죠? 요청 어딘가에 RQ가 세팅되어 있을 거잖아요. 얘를 처리한 게 before. 얘가 RQ 객체 만든 다음에 요청에다가 넣어 놓잖아요, 세팅. 그럼 사용자가 보낸 요청이 컨트롤러 단에서 처리가 될 때 얘는 이미 알고 있겠네요, JSP는. 왜냐면 메인 페이지로 갈 때도 여기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요청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JSP가 우리가 모델을 통해서 모델 객체를 활용해서 여기다가 속성을 부여하고 속성 키로 JSP한테 넘겨요. 이거는 별도로 넘기는 거고, 요청은 그냥 JSP가 알아요. 얘도 요청을 알고 있어요. 그 안에 RQ가 들어있는 거고, 그리고 그 요청에 떠다니는 애를 우리가 EL 표기법으로 그냥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뭐 list.jsp다, 여기서도 RQ 객체를 꺼내 쓸 수가 있어요. 왜? 요청에는 다 들어있으니까. 그 요청에 넣는 걸 얘가 해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로 검증을 할 거냐면 head.jsp에서 RQ 객체를 활용을 할 거예요. RQ.get 로그인드, 얘는 복사를 좀 하겠습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get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롬복으로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RQ에서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가져왔어요. 근데 얘가 0이래요. 이거 무슨 경우예요? 로그인 안 하는 거죠. 로그인 정보가 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때 로그인 버튼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복사할 거고요. 이번에는 0이 아니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로그인 한 상태인 거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얘는? 로그인이 아니라
루트 로그 아웃을 해야 되는 거고, 보여주는 이름도 로그 아웃이 보여지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C if 조건 쓴 거고요. 여기 안에 근데 이게 없네요. JSTL 얘가 없네. 이거 하나 가져올게요. 그것 때문에 노란색이 떠있던 건데 얘 붙여넣기 했습니다. 이거. 자, 그러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왜? not found. 여기서 이렇게 not found on type. 자, get 했으니까 이게 메서드잖아요. 롬복에 있는 거 RQ 얘 getter 이거 얘 메서드인데 제가 변수처럼 써가지고 못 찾아서 뭐라고 한 거네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로그인된 상태에서 캐시가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세션이 로그아웃이 되어 있죠. 로그아웃 누르면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뜰 거고,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 보면 아티클이 아니지 홈.메인이죠. 네, 이걸로 하죠. 메인으로 돌아가 보면 로그인 나와 있고, 로그인 해볼게요. 테스트 E 환영합니다. 메인 왔을 때 로그아웃이고, 우리가 RQ라는 애한테 인터셉터한테 이미 객체를 만들어 놓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그 요청 안에 떠들고 있는 걔한테 있는 RQ 가져다가 그냥 쓴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뒤로 가기 로그인 쪽에서 뒤로 가기가 여기 붙어 있네. 그냥 둬도 되겠네요. 그냥 두죠. 나중에 디자인 좀 더 신경 쓸 때 그때 건드리도록 할게요. 이러면 로그인 했을 때, 로그아웃 했을 때 그때 상황에 맞게 메인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것도 달라졌고, 로그인해서 리스트도 한번 가볼까요? 로그아웃이 뜨는데 리스트 갔을 때 얘가 다시 로그인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로그아웃 잘 남아있네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애초에 지금 우리가 헤드 건드렸는데 다른 JSP에서 헤드 갖다 쓰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냥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처리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는 로그아웃 했을 때도 리절트 데이터가 아니라 메인 화면으로 돌려보내는 게 좀 깔끔할 것 같아요. 그것도 좀 처리를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할 거예요. 그 멤버 컨트롤러는 세션에 직접 접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거. 얘도 우리가 RQ 만들어 놨으니까 RQ를 좀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 일단 이거 커밋 한번 하고, 로그인, 로그아웃 상태에 따라 버튼 노출 제어 뭐야?
자,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그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로그아웃 페이지, 로그아웃 하고 났을 때 페이지 보여주는 거, 얘부터 좀 처리를 해보죠. 얘는 세션. 얘를 좀 깔끔하게 처리하려면 RQ를 먼저 해야겠네. 어차피 RQ가 입혀질 거라서 RQ를 먼저 하죠. RQ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션에 직접 접근할 필요가 없고 컨트롤러는 요청에만 접근을 해서 요청에 있는 RQ 꺼내 오면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두 조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딱히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넘어가고, 로그인 또 필요가 없어요. 얘도 뭐 RQ에 대해서 알 필요가 전혀 없고, 두 로그인 얘를 좀 건드려 보죠. 얘가 http sublet request의 REQ. 그러면 RQ 만들 수 있죠. REQ의 get attribute, 여기가 RQ. 그러면 RQ 객체 가져올 수 있는 거고, 형변환. 그럼 이제 세션에 접근할 필요가 없이 그냥 RQ에 있는 거 갖다 주면 되잖아요, 얘한테. 그리고 얘는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체크하기 위해서 썼던 구문이니까 이런 거 써주면 되겠죠. RQ.get 로그인 멤버 ID. 얘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로그인을 한 상태여야 되니까 0이 아닌 경우, 이러면 얘가 로그인 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로그인 되어 있다 말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는 필요 없고, 여기 set attribute,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처리하죠. 여기에 멤버를 넘겨줍시다. RQ에다가 로그인이라고 하는 함수 하나 지금 만들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그냥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함수로 만들어서 하죠. 로그인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이 안에서는 이 내용, 여기 있던 이 내용을 가져와서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하고 있던 거를 그냥 RQ 쪽으로 뺀 거예요. RQ 객체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는 지금 세션이 필요한데 모르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만들어 주죠. 얘는 세션. 지금 이 안에서 만들어서 쓰고 있었잖아요. 이 안에서 만들지 말고 바깥에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자는 거예요. 이러면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는 세션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션 바꿔주고, 여기부터 세션에서 get attribute. 여기는 뭐 이런 거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상관없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그럼 얘도 세션. 이렇게 해주도록 하고, 그러면 멤버, 잠깐만, RQ. 여기서 멤버로 안 넘겨주고 그냥 member.get id 해가지고 아이디를 넘겨도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런 거죠. get id 얘를 넘겨주고, 여기서 받을 때 멤버가 아니라 int id 이런 식으로 받아서 이 id 쓰면 돼요. 똑같은 거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근데 뭐 전에 있던 거 그냥 똑같이 활용하는 거니까 전 이렇게 갈게요.
그리고 to logout. to logout은 얘도 이제 리저트 데이터 하면 안 되겠죠? 일단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 이거 필요 없고 이거 대신에 얘 붙여 넣어서 얘도 이제 RQ 객체에 써야 되니까 그러면 얘가 필요가 없고 RQ에 get 로그인 멤버 아이디가 로그아웃 상태 로그인이 안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건 이게 맞겠죠? 그리고 보여주는 문구. 자, 여기서 또 한 번의 퀴즈. RQ에 있는 JS 프린트 히스토리 백을 써야 될까요? 유틸리티에 있는 JS 히스토리 백을 써야 될까요? 예.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로그인 쪽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로그인에서 했던 거. 얘도 유틸리티에 있는 거 써줘야 돼요. 여기 상황에서는 utility .js history back 그리고 로그아웃 상태입니다. 로그아웃 상태여야 맞죠? 얘도 뒤로 좀 뺍시다. rq.logout 뭐 인자 같은 거 넘겨줄 필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이 안에다가 원래 하고 있던 거 근데 얘 이름 세션이죠. 제거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얘는 넣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제거해주면 되는 거고 함수로 뺀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 로그아웃이 실제로 됐다 그러면 JS replace 여기다가 문자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는 경로 메인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럼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고 여기에 URI까지 들어와서 여기로 보낼 거니까 이러면은 로그아웃 했을 때 보여주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해보죠. 서버가 꺼져 있군요. 자, 메인에 현재 로그인 안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 나오는 거고 로그인을 해봅시다. 환영합니다 나오는 거고 들어갔을 때 메인에서 로그아웃 나와 있는 거고 로그아웃 했을 때 로그아웃 되었습니다 나오고 메인 페이지 나오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못된 사용자가 이걸로 시도하려고 한다 잘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한 상태에서 못된 사용자가 이 커리 스트링으로 로그인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이미 로그인 되어 있습니다. 얘도 잘 나오네요. 그리고 다시 메인으로 히스토리 백 문제 없죠? 자, 이러면은 로그인 로그아웃에 또 RQ 객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커밋을 해도 되겠죠. 로그인 로그아웃에 RQ 적용 로그아웃 후 메인 페이지로 이동 자, 여기까지 공유를 했고요. 이제 다음에는 뭐 할 거냐면
수정을 할 거예요. 수정. 게시물 수정. 근데 이 게시물 수정은요, 좀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로그인 로그아웃은 되게 좀 간단했어요. 간단하게 처리가 가능했는데 모디파이는요, 생각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 우리가 모디파이 기능을 만들 거예요. 그럼 해야 될 일, 투두 리스트 한번 작성해 보죠. 모디파이 기능, 기능은 만들어져 있고, 얘를 이제 뭐 화면 구성 및 기능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일단 모디파이 화면 없죠. 홈 홈구역.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모디파이 폼 보여줄 메서드 필요하잖아요. 메서드, 얘는 컨트롤러.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능이 실행되게끔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디파이 폼도 어쨌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을 거고 수정을 해야 되니까 입력 받은 거 전송됐을 때 수정 기능이 실행되게 해야겠죠. 실행되고 그 다음에 실행했으면 어떤 화면이 나와야 돼요? 보통 게시물이 수정됐다. 그럼 내가 수정한 게시물 다시 보여주면 깔끔하겠죠. 그건 어떤 페이지예요? 디테일 페이지. 자, 해야 될 리스트는 이거예요. 근데 이거 시간 좀 들일 거거든요. 근데 조금 어려울 거예요. 하다 보면은 만약에 얘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고 있었다. 그렇다면 중간에 한번 크게 올 겁니다. 왜? 뭐 때문에 안 되지? 여기까지 느끼시게 되면은 많이 성공하신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는 거까지 되신다면 정말 잘하신 거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직접 해보세요. 지금 50분이니까 쉬는 시간 포함해서 쉬는 시간 포함해서 15분까지 얘를 한번 해보세요. 모디파이 15분의 설명으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